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장외주식 시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사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외주식에서는 어떨까요? 장외주식은 워낙에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대피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주의 장외주식 상식 투자. 지금 바로 제 옆에 우리 소형주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요즘 연초 들어와서 주식이 연속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2,700선은 이미 무너졌고 2,600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깃발은 없습니다. 이 장외 주식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도 거래소 코스닥단은 장외 주식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이때 더 공부한다. 그리고 기회를 찾아본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끝까지 해주세요. 자, 사실 소장님 오늘은 시장을 정리하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데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가 모였었는데 오늘 뚜껑이 열렸죠? 네, 드디어 열렸습니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440만 명의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와, 440만 명.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인구의 반절 가까이가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그 120만 명의 거의 3배 가까이가 모여있는 440만 명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모였는데 결과는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상을 누구나 기록했습니다. 기관의 수요측이 사상 최초로 1경을 돌파하였고 기본적으로 개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주식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단 한 주도 받지 못할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뜨거운 주식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뚜껑이 열렸고 그러나 역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모주 시장은 다시금 외국인들의 의무 보유 하격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외국인은 거의 1조에 가깝죠. 9,231억을 팔았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기군 2조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거의 3조 가까이 사들였는데 이 중에서 연기금이 2조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기관의 방어로 50만 5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모주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다행히 개인들의 균등 배분에 50%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공모주 전체 물량의 100이라고 했을 때 25%는 우리 사주에 배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거의 50% 가까이 일반 개인에게 25%가 오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기관과 외국인인데 특히 외국인들에게 배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드러난 의무 보유 하각 비중을 늘리고 외국인들의 비중을 축소해서 이번처럼 미래에셋증권에 들어간 개인 공모주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일에 조금 더 많이 확장해서 개인 균등 배분에 더 많은 주식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참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따상에는 실패했는데 앞으로의 추이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IPO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현대 엔지니어링 수요 예측이 어떻게 됐을까요?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역시 정말 건설주가 정말 안 좋은 시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강주 아이파크에 무너지는 이런 속도와 함께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 아마 100대 1도 부족할 정도로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요 예측의 흥행에 참패하면서 아마 IPO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수급상이 안 좋고 특히 건설주가 현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 현대 ENG는 그 직격탄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요 측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하단, 공모가 하단인 5만 7천 원의 공모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과연 현대 엔지니어링 측에서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IPO를 철회하고 다시금 기회를 노릴 것인가 조만간에 결정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요즘 1월만 해도 우리가 함께했던 이슈가 뭐 붕괴, 화재, 상패, 따상 실패,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IPO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한 암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네요. 이슈 한번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큐라티스 쪽으로 좀 시선 옮겨볼게요. 우리 소영주 소장님께서 큐라티스에 대한 전망 늘 강조해 주셨는데 인증을 획득했는데 이 인증은 어떤 인증인가요? 큐라티스가 KGMP 말 그대로 오송에 있는 바이오 공장이죠. mRNA 생산 라인을 드디어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득했습니다.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특히 mRNA 백신에 대한 바이오 생산의 시작점을 알릴 수가 있다. 큐라티스가 드디어 1년 5개월 만에 공장의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방향 전환점을 잡고 주식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상방 쪽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가상화폐 쪽으로 시선 돌려볼까요? 가상화폐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상자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거의 폭락 2주 만에 거의 반토막 나는 자코인들도 많았고 특히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주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수급 조절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4천만 원 미만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이렇게 급락, 2주 만에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관련주인 시장에 있는 두나무의 업비트와 빗썸 이 두 주식이 급락의 연속을 맞이하는 한 주였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현금 확보하지 않으면, 뭐 인버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진짜 트레이딩을 잘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여기저기서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진짜 저희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흐름들 시나리오 잘 작성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다면 우리 시세를 좀 볼 텐데 사실 네. 무서워집니다. 어땠어요? 이 장외주식에서는? 이 비상장 주식은 이 장이 나빴어요. 특히 지금 거래소 코스닥이 연속으로 거의 뭐 2,700을 붕괴될 정도로 많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주 초반에 2,800이 무너졌습니다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도 2,600이 그렇습니다. 흔들리고. 어느덧.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과연 장애 주식을 얼마나 밀릴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장애 주식은 우회합니다. 그 영향이 바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가를 보시면 LG CN에도 큰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이 76,000원의 자리를 지켰고 두나무 앞서 말한 두나무와 빗썸이 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관련주죠. 그래서 39만 원과 현재 40만 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나무와 빗썸 가격이 오랜만에 자리를 연동 바꿨습니다. 두나무가 39만 원, 빗썸이 40만 원 돈인데 빗썸이 아마 거래 금액에서 특히 비트코인 관련 수익금은 이미 업비트를 앞질러 갔습니다. 앞질러 갔고 아마 빗썸의 수익률은 아마 점점점 업비트에 상회하는 수익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빗썸에 있는 우량한 주식들의 거래 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업비트에 있는 자코인들이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빗썸의 시장의 확대폭은 커질 거라 보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빗썸의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유는 이 두나무의 주가는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이 100원짜리 현재 39만 원이고 빗썸 코리아는 액면가 5,000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빗썸 코리아 자체가 2021년도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40만 원대 가격은 시총이 2조 가까이 뿐이 안 되기 때문에 2조도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공격적으로 빗썸 주식을 편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19,500원이네요. 밀리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105,000원. 야놀자 92,000원. 야놀자가 연중 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격대가 2,3,000원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뱅크 21,000원입니다. 당근마켓 110만 원에 자리를 잡았고요. 야나도 105만 원대 자리를 잡았습니다. 컬리
10만 5천 원대 자리를 잡았고요.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아시스 210만 원까지 자리를 잡고 있고 바디프렌드 11,000원대, 1,000원 정도 밀린 모습을 보이고 큐라티스 15,500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이 보시면 거래소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거의 40% 이상으로 거의 다 빠졌습니다. 모든 주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주들, 중소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이 장외 주식은 큰 변동 없이 2022년 1월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장외 주식은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받지 않고 다만 시장이 나쁘면 장외 주식은 거래 자체를 멈춥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멈추면서 기본적으로 상장했을 때 이익을 먹기 위해서 장외 주식을 편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상장까지는 이렇게 장이 나쁘면 절대 매도자나 매수자가 상호간에 거래를 멈추면서 가격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 편하게 이런 폭락장을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장외 주식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외 주식이 그래도 현재 악재 리스크에서는 좀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부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기업에게는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도 된다라고 저희가 인사이트 모아갈게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깝죠. 기본적으로 시향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따상을 누구나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에 흥행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두 개 대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대여주들 아닙니까? 2022년도에 공모주의 대여주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기본적으로 현대 ENG가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흥행에 참패를 맞았습니다. 아마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정확히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설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 관련주인 빗성과 두나무 또한 현재 가상자산의 형태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가 보일 때까지는 아마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주식은 설 전과 설 후로 나눠집니다. 아마 2022년 2월장부터는 장외 주식은 급격히 상승 모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매수와 매도 이런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2월부터 좀 긍정적인 부분들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선 저희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했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Q&A 시간인데 만약에 장외 주식 관련해서 이게 좀 궁금하다, IPO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바로 체크 가능하고요. 또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싹 모아서 이 시간에 해결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도착한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모주 주식을 받은 이후에 상장이 됐을 때 매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네. 공모주는 일반 주식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대반 개인들이 공모주와 일반 주식을 혼동할 수가 있다. 별개의 주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로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공모주로 여러분 거래하는 증권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되는 첫날부터 바로 매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LG 엔솔 만약에 배정 받으시면은 바로 계좌에 있다가 여러분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주가 되신 거죠.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볼게요. 공모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홀딩할지, 장이 흔들리면 파는 전략이 맞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확실히 IPO 시장 LG 엔솔 같은 그렇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오토엔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역전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LG 엔솔의 적정 시가총액을 한 120조를 받습니다. 120조는 현재 50만 원 선이 한 120조는 지금 적정 주가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모주 시장은 단기성 투자지 않습니까? 장기적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성 투자에 맞게끔 장이 흔들리냐면 매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주식들은 홀딩을 해야겠지만 공모주 자체가 단발성으로 들어갔다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이 흔들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도하고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늘 그렇죠.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모주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가라는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소장님.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모주를 받아 상장된 주식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소멸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모주는 장외 주식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혹시 이거 장외 주식 아니야 하고 양도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모 주식은 전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연일 좀 폭락하고 있다. 이럴 때는 장외 주식에도 영향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투심이 악화되면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쵸, 리스크는 있겠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깃발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이 정말 형의 주식인데 그 아외에 있는 장외 주식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가격의 영향보다는 앞서 말한 대로 투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심리가 유축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선행시장인 거래소 코스닥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장에 있는 주식 또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유축되면서 매도 매수가 실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요즘 많이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쓴맛을 보고 장외 주식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장외 주식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쵸, 무조건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우량한 주식을 들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장외 주식의 성공의 답입니다. 반드시 무조건적인 단어보다는 무조건 주식을 다 들어가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량하고 상당히 시장의 지배력이 좋은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기는 시장이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죠. 예.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우리 박상철 선생님 노래할 때나 그렇죠.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안 시킬게요, 소장님. 예, 이어서 다음 질문 좀 보죠. 장외 주식 거래는 어디서 해야 안전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식을 그렇죠.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장외 주식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증권사와 연계되어 있는 위탁계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수수료가 전혀 없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비상장이 매도자 매수자 각각 1%씩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거래소 비상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단점이라든가 증권거래소 비상장의 단점 바로 동일계좌죠. 신한금융투자증권계좌가 있는 사람만이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이용할 수 있고 삼성증권 계좌가 있는 사람만이 증권거래소 비상장의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도적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증권사와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좀 더 편하게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8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이 거래 방법,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죠. 스스로 보완이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38 커뮤니케이션이 시장에 제일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38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거래하는 게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장님 사실 여기까지 질문이 도착했는데 딱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마켓컬리 상장 앞두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양이 좀 움직였다라는 뉴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마켓컬리가 주관사 선정했고 네. 예비 심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에서 지금 마켓컬리 들어간다라는 시기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확히 말해 마켓컬리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예, 드렸지만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쿠팡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장될 수 있는 예. 기업의 넘버원이 바로 마켓컬리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아시스나 마켓컬리를 추천하는 것 시장의 파이가 상당히 크고 특히 먹는 거, 식품 부분에서는 쿠팡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2021년 12월 달에 프리IPO 2천억 가까이를 성공했다. 이 프리IPO 자금이 들어오면서 마켓컬리가 풍부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관들이 매입한 가격이 99,990원입니다. 네. 거의 뭐 10만 원에 편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0만 5천 원, 11만 원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켓컬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보다 해외 상장을 염두에 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주관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들이 국내 상장을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올 중반기라든가 하반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켓컬리는 지금 주권이 올 1월 달에 이제 네. 통일 주권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마켓컬리가 거래하는 형태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네. 명의 개설을 하고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이었는가 모르겠지만 통일주권을 드디어 발행을 합니다. 이 통일주권이 나오면 거래 형태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예. 갖고 있는 증권 계좌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도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다. 여기에 심사 청구의 기회가 남아있고 또 심사가 승인되는 기회가 남아있다. 예. 어떻게 보면 상승 곡선을 세 가지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마켓컬리를 앞서 말한 어떤 시청자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접니다. 좋은 질문. 본인 질문이었습니까? 예,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하선 아나운서님은 반드시 이 마켓컬리를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점, 저처럼 궁금한 게 있다. 그렇다면 꼭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시장이 무너질 때 장외 주식 메리트가 있는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좀 확실하게 강연 준비해 앞서 말한 대로 주시겠어요? 가장 큰 메리트는 장애 주식은 외부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격을 할 때 정중앙에 맞지 않습니까? 네. 시청거리입니다. 그러나 예, 이 그쵸.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은 직격적인 충격은 피하고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은 상장되는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거래 형태도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폭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피신처가 바로 장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큰 것은 장애 주식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현대 ENG 같은 거 지금 상장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 수혜직으로 끝났지만 바로 일반 청약 기간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철회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은 시장이 좋을 때 가겠다. 가장 좋은 시점, 수급상이 좋을 때 가기 때문에 장애 주식은 시장이 나쁜 형태는 거래 자체도 하지 않지만 상장조차도 미룰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현재적 시장에 대한 미래적 시장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적 시장이 폭락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2023년에 투자하는 게 바로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폭락장에서는 장애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한 거래처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처럼 폭락장에서는 장애 주식에서도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좋은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카카오가 이 정도로 밀리면 카카오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 장애 주식도 이런 관점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지금의 상당히 예.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장애 주식은 앞서 말한 대로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떨어지는 걸 보고 상당히 겁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예. 개인들. 그러나 이 장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한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만큼 안전한 시장이다.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장애 주식이 여러분들에게 네.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답이 될 수 있는 장외 주식 오늘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투자에 대한 지혜 오늘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겠고요. 자, 설 연휴까지 꼭 성투 지혜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